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오늘 폭풍우가 쏟아져가지고 비행기 안 뜨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원고를 제가 다 해왔는데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아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원고를 덮고 어차피 다음부터 안 불러주실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갈까 뭐 이런 고민이 있지만 주최 측 입장을 고려해서 제가 원고를 보면서 최대한 저에게 주어진 시간 5분이거든요. 이 시간도 아깝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세 분의 발제자들의 발제를 듣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이 세 분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되는 도시 가운데서 그냥 앞서서 고민하시고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에 대한 대안들을 실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 세계 도시화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상승세는 계속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도시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 도시에는 3억 명에 가까운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의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질서들도 아주 무서운 속도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 분의 짧은 발제를 듣고 각자가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힘들게 고민하셨던 내용들을, 그 사역들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부족하겠지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논찬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수현 대표님의 도시의 문턱을 낮추는 공간 비즈니스에 대한 발제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공간 사용에 대한 책임과 권리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도시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토지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는 공간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현 대표는 본인이 그런 공간을 찾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시에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도시 속에서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쉽게 공간을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인 스페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스페이스 클라우드에는 이미 100만 명이 넘는 MZ세대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X세대인 저도 10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5만 개 이상의 공간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공간이 공유되고 공유되는 영역들 또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의 문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뭐 이렇게 타개할 방법도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사용권에 대한 그 분배, 그것이 조금 더 지금보다 공평하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시의 모습을 고민하며 공간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혁신들을 우리 대표님께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간을 공평하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MZ세대, 그 가운데 정수현 대표가 그런 고민을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모범과 도전이 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전통적인 소유의 개념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이 이런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발제하실 때 보니까 인구의 1%가 48%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1% 안에 기독교인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먼저 타겟으로 그런 개념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 정수현 대표가 꿈꾸는 그런 사회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공간들이 우리 대표님의 바램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되어지기를, 그런 소망을 함께 해봅니다.
그 희년적 실천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더 확장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 다음 313 교회 조성빈 목사님의 발제를 제가 읽고 먼저 자료를 읽고 논찬을 준비했는데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거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튜브를 찾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앨리스?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MZ세대 목사님한테 제가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 사역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조성민 목사님의 발제는 앞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 시대에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중요한 요소들이 분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서 얼마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개척 멤버로 함께 할 것인가, 어느 장소에서 시작할 것인가, 이런 요소들이었겠죠. 하지만 조성민 목사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함에 앞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 아지트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함께 교회의 철학을 글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책을 출판하고 유튜브에 그 내용들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시죠. 기존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313 교회는요, 주어진 공간과 시스템 안에서 성찬까지 테이블 위에서 나누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아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워십 팀들을 매주 마음껏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되고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티 안에서 변화가 가장 늦는 그 단체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조금 더 나아가서 30년 전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의 교회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안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할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MZ세대들은 이전과는 아주 다른 문화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때는 그들에게 우리 기존의 교회 질서에 순응하라고 강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MZ세대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존 교회의 질서들에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313 교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작은 예배로 살아남고자 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논찬을 준비하면서 313 교회 유튜브를 정말 제가 찾아보게 됐는데요. 영상 하나하나에 담긴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으실 것 같아, 기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티 안에서 작은 배를 띄우고 항해하는 313 교회를 응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발제, 우리 백사금 자매님의 발제입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저도 선교사인데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그죠? 네, 저 잘 먹습니다. 제가 25년째 한 해도 쉬지 않고 다이어트 중인데 아직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중국 유학생 사역을 저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매님 발제를 들으면서 정말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응원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생존한다는 거, 외국에서 생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주민으로서 이 땅에 생존한다는 게 정말 어떤 일인지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자매, 한국에서의 9년간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주민들, 특별히 유학생들과 함께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하나 국제교회에 출석하면서 이해동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우리 자매님도 동일하게 그 고민들을 하게 되고 결국 치열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153 스트리트 버거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한복판에 시작된 버거 매장에서 매니저가 된 자매는 한국인 사장님과 외국인 스텝 6명과 좌충우돌하며 거기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순종해내고 있는 자매를 계속해서 손 모아서 응원하게 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자매가 햄버거를 먹으러 오면서 오는 그 손님들에게 영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 또한 채워주고 싶다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배고픔도 있지만 동일하게 영적인 배고픔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매의 그 고백대로 153 스트리트 버거 매장에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육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도 함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매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